11강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y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 x제곱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이동이 좀 약한 학생은 도형의 방정식 11강입니다. 11강에 대칭이동을 강의해 놨어요.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주면은 x축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것은 자, y 이코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납니다. 자, 이 그래프의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 이코르 2x제곱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이코르 2x제곱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y 이코르 2x제곱 그러면은 요 y 이코르 2x제곱은 자, 요 녀석보다 조금 홀쭉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포물선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x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y 이코르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요 녀석의 x축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y 이코르 2분의 1 x 제곱입니다. y 이코르 2분의 1 x 제곱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y 이코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은 x축 대칭이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x축 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y 이코르 ax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대칭축으로 하죠. 이 y축을 대칭축으로 해요.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다 하는 거라 첫 번째 내용 정리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면은 요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들을 보면 아래로 볼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가 음수예요. 요게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요 절대값들이죠. 자, 절대값 A가 클수록 보세요. 자, 적죠. 그 다음 게 요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커요. 마찬가지죠. 절대값 요게 가장 적고요. 그 다음 요거고 그 다음 요거죠. 자, 이렇게 될수록 Y축으로 오므러진다. 폭이 좁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게 2x제곱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오므러진다. Y콜 2x제곱. 그쵸? 그 다음에 x제곱은 이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넓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자, Y축으로 오므라진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 10강에서 평행이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이 약한 학생은 도형의 방정식 10강을 참고하면서 이 그래프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지우죠. 자, y 이코르 a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자, a가 양수라고 생각해 보고요. y 이코르 ax 제곱 대신에 자, x 대신엔 뭘로 쓸까요?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y 대신에는 뭘 집어넣었을까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라 가정하고요. 자, y 이코르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이 y 코 ax 제곱의 그래프를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으로 우리가 집어오는 상태니까 x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물론 mn이 양인 경우에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이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이 얼마가 되죠? m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알아보겠습니다. 대칭축은 여러분 이렇게 되죠? x 이퀄 m이 대칭축이 되는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a가 양수인 것 예를 들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x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양의 방향으로 n만큼, 물론 mn도 다 양인 경우로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y코로 a배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면 자, a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x 제곱 그죠? a분의 b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식의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적으로 바꾸면 a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요것에 제곱하면 자, 요거 제곱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2배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곱에 ab 한 건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a분의 b 제곱 이렇게 빼주고 c 써주면 식이 이제 또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a배의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통분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겠죠. 그 다음에 y축 절편은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가 양인 경우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죠? 그죠? 이 꼭지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y축 절편이죠.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c가 되니까 이제 요게 y축 절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 요거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 꼭지점의 좌표 여기 써 있으니까 다시 자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한 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y 이퀄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러면 자, y축 절편 5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거 x 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주시고 2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여기 보이고 2배 이거 해주면 2x 보이고요. 자, 2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200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자, 꼭지점이 1,3이 되는군요. 이렇게 3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5라는 거 여러분 y축 절편 5라는 거 아까 설명 다 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1,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 어떻게 될까요? 대칭축은 x 이퀄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 이퀄 1 이렇게 대칭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y 이퀄 2x 제곱이랑 합동이죠. 그죠? y 이퀄 2x 제곱을 이동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y 이퀄 2x 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규격의 포물선이죠.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을 x축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자, 1만큼,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자, 크기는 똑같은 포물선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y ax 제곱의 그래프와 합동인 포물선이다. 이 내용도 또 완벽하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꼭지점, 대칭축, y축절편, 그 다음에 y ax 제곱의 그래프와 합동이다. 합동인 포물선이다. 이 내용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t하고 s는 상수인데 이런 대소를 갖고 있고요. 양수군요. 그 다음에 함수, 이차함수 나와 있고요. 정의역, 치역을 주면서 10t 플러스 s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이 이차함수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4분의 1 x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자, 2차 함수를 y축 양의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y 대신에 y-4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요 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배운 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y 콜 4분의 1 x제곱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y축 양의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꼭지점 0,4분의 3 이렇게 구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대칭축은 y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t하고 s가 이런 대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를 이런 데다 잡아줘야죠. 양수고 그 다음에 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역이 이랬을 때 치역이 자 역시 t하고 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t일 때 어떻게 될까요? t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t를 집어넣어 주면 이 함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요거는 4분의 1 t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 요 값은 그죠? 요게 이제 t하고 s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치역이 t하고 s 범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요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이죠. 요것이 t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s를 놓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역시 4분의 1 s제곱 플러스 4분의 3. 자, 요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s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양변에 4배를 해주면 위에 t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4t가 되는군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나오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3하고 1 써주시면 자 t의 값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1 또는 t가 3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구해주면 요거 S 방정식 푸나 마나죠. S도 똑같이 1 또는 그죠? 어떻게 될까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t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짝이 될 수는 없겠죠? 왜일까요? 자, t하고 s는 이런 대소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짝이 될 수 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t 1이고 그 다음에 s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여기다 종결하면 되겠죠. 10t 플러스 s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니까 우리는 10 곱하기 1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3으로 완성해 주시면 자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차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fx를 주면서 이렇게 정형 나와 있죠. 그랬을 때 f3-4fx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가로 안이 복잡하죠. 수학에서 복잡한 식이 나오면 치환을 생각해야 되고, 치환하면 변역에 유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자, 불분율처럼 등장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복잡하니까 저거를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여러분 편안하게 두세요. 자, 선생님은 t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4fx를 t로 두면 요게 어떻게 될까요? 3 마이너스 4배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으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네요. 그러면 치환하면 변역이 외야 되는데 t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x는 이런 제한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배의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의 제곱 x제곱 보이고 2배 이거 해주면 이게 나오고요. 자, 플러스 1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워져서 요것만 등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알겠구나. 요게 자 마이너스 2분의 1, 0가 자 뭐가 되면서 꼭지점이 되면서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 요런 형태의 이차함수가 될 것이다 하고 자 바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꼭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축절편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복습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변역이 x, 자, 요게 이제 t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하고 1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제한 변역에서 t가 갖고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내려보면, 제한 변역은 0하고 그렇죠? 자, 요때 함수값이 얼마인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은 여러분 편안하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되니까 제한 변역은 말이 필요 없죠. 0에서 자 9까지의 값을 갖네요. 그래서 말이죠. t의 값은 자 0에서 그죠? 마이너스 9까지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치환해서 변역에 유의를 하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t의 범위가 이런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끝났네요. 치환했으니까 ft의 최대값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ft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죠? 자, t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9에서 0, 요 구간 사이에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t 한번 알아볼까요? ft는 어떻게 될까요? ft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는군요. 자, 제한 변역 t 나왔죠? t는 마이너스 9, 그죠? 0, 요 구간사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자, t제곱, 요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t고, 자,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4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꼭점의 y좌표가 얼마일까요? 4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한 변역은 마이너스 9죠? 그래서 마이너스 9, 자, 멀리 안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0인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제한 변역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최대값 보나만 하죠. 마이너스 9에서 최대값을 가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 구간에서 보면 돼요.
그러면 t-9일 때, 자, ft 최대값을 완성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8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여러분, 얼마가 답이 될까요? 자, 73이 답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73을 완성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치환하면 변역에 유의해야 돼요. 복잡한 식을 치환해서 변역에 유의해야 되는 거 아주 여러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담아서 앞으로 수학 문제 해결할 때 복잡한 식은 치환하면 자, 변역에 유의한다. 이런 걸 연습하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그래프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절대값을 떼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값 떼는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 아는 일 있지 않겠습니다. 1이 된다 하는 말은 요한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x제곱 플러스 2배의 b-2 요새 x-2가 1 또는 그죠? x제곱 플러스 2배의 b-2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1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근을 합해 보겠습니다. x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b-2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거 부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2차 방정식이죠. x제곱 플러스 2배의 b-2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퀄 0 요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두고요. 두 근을 감마와 델타로 둔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 부호 바꿔야 되죠.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근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2b 해서 마이너스 4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8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근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 계산만 남겨두고 있네요. b의 값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b의 값은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0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자, 200으로 답을 자,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단조로운 거를 배웠습니다. 자, 아무리 단조로운 거라도 수학에서 가장 중요롭게 생각하는 것은 자,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쉬운 부분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y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이면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자 원점이 되고요. 대칭축이 y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포물선의 폭이 좁아진다. 내용 정리 꼭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ax 제곱에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그랬죠. 표준형이 되는데요. 꼭지점 보이죠? 그래서 꼭지점 m, n이 되고요. 대칭축 x 이퀄 m이 됨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y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a배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칭 축은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되는 거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y축 절편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 그래프는 y코로 ax 제곱을 이동한 거니까 ax 제곱과 합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2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 역시 여러분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